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긴 했고 아직도 여기 와서 악플 다는 사람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뭐 아직도 삼성 호재면은 뭐 다 된다, 무적의 삼성 호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평택 사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택에서 이제 서울역 30분 컷에서 이제 GTX 말고 이제 KTX 수혜 지역 나오죠. 아파트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중역 일대, 이제는 이쪽을 띄우려고 합니다. 원래 띄우는 지역은 어디였죠? 고덕신도시와 그 인근인데 이제 안중 쪽을 띄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호재는 많아요. 평택은 뒤져보면 똑바로 추진되는 거는 솔직히 삼성하고 뭐 LG 정도만 추진됐지, 시티도 성대가 참여 빠지면서 문제됐고, 그 다음에 뭐 미군 부대 와가지고 뭐 렌탈하우스 뜬다 뭐 이런 것도 망가졌고,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인해서 현덕지구가 뜬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1대1로는 개풀, 중국이 야심을 너무 일찍 드러냈죠. 그래서 시진핑이 하는 거 보면요, 외국한테 두들겨 맞을 짓을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등소평이 뭐라고 그랬어요? 발톱 드러내지 말라고, 세지기 전까지. 근데 너무 빨리 발톱 드러냈다가 미국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있는 거죠. 현덕지구도 망하고. 그러니까 안중역 일대 또 뭐 하니까 뜬다, 뭐 하니까 뜬다. 호재가 있으니까 뜬다. 그렇네요. 호재가 있는 건 분명히 상승 요인입니다. 규제 완화 중이죠. 완화 중인 거는 분명히 상승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상승 요인을 찍어 누르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지금 금리 인상과 DSR, 두 번째는요 가격 거품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요것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다라기보단 드러났는데 사람들이 심리가 미쳤으니까 아니다 하고 애써 부정해 왔지만 얘로 인해서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호재로 인해서 상승할 거, 지금 원래 가치는 요 정도인데 호재로 인해서 요만큼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여기 박혀 있으면 이 호재로 상승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누가 그래요? 이 사람이 과천, 성남, 화성, 평택 아파트 2배 이상 오를 확률 99.9%. 저 정도라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0.1%의 확률의 대단함을 볼 수 있겠죠. 미분양이던 아파트가 규제 해제 직후 피가 1억 5천 이상 붙었던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미분양이 생기는 지역을 주목해라. 말씀이 많이 바뀌셨어요? 예전에는 미분양이 안 생겨서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더니 이제 미분양이 생기는 지역을 주목하래요. 미분양이 생기는 지역이 피가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엄청나게 심리가 몰렸기 때문이죠. 뭐 평택이라든가 검단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는데, 검단 같은 경우도 그런 것처럼 과수요가 들어오면서 붙었지만 지금은 수요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조정은 단기적, 항상 단기적, 항상 조정. 본인들은 뭐 아니고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표현 자체에서 다 늘어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표현하는 사람들 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올라가는 건 상승이에요. 근데 떨어지는 것은 본인이 이야기를 할 땐 조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각해진다 하면 조정 또는 하락이라고 그러지 그냥 하락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폭락론자라는 표현을 쓴다. 본인은 정상적이고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폭락론자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포지션을 바꾸면 하락론자로 이야기를 바꿉니다. 근데 이분은 포지션을 안 바꿨으니까 그러겠죠. 이 표현은 뭐 자주 쓰진 않지만 조정이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쓴다. 왜 올라가는 건 상승이고 떨어지는 건 조정이에요? 올라가는 것도 조정이에요. 조정이 뭐예요? 정확하지 않을 때 요거에 맞춰서 약간씩 수정하는 게 조정이죠. 예전에 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 가늠쇠 요거 했을 때 그 뭐 못으로 이렇게 깔짝깔짝 돌려가지고 여기가 정확히 내 눈의 가운데로 보도록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돌리는 것도 조정이고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도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오르는 것도 조정이고 조금 떨어지는 것도 조정이죠. 그런데 조금 올라갈 상황에 대해서는 조정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근데 떨어지는 거는 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정이란 표현을 쓰죠. 근데 왜 조정은 단기적이죠? 상승장만 만났던 사람들 혹은 부추기는 사람들, 요 두 가지 유형에서 항상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 진짜 모르든가 알더라도 사기를 치든가, 요 두 가지죠. 근데 저분은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있던 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보면 어때요? 지금 1년 만에 억대 하락, 수억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억대 하락 거래 속속. 평택이 무슨 그걸로 가격이 그렇게 나와요? 상식적으로. 아, 삼성이 있으면 올라간다. 이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인프라가 그만큼 갖춰져 간 뒤에 올라가면 모를까? 인프라가 충분해요? 고덕신도시의 학군이 좋아요? 상권이 활성화돼 있나? 아니면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요? 셋 다 갖춰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자리 하나 갖춰뒀는데 그 삼성 일자리도 진짜 임직원들이 들어와서 일하느냐, 단기직들이 들어와서 많이 일하는 일이죠. 반도체 개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연구소를 만든다가 아니라 반도체 생산단지잖아요. 생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정직원이냐, 설사 정직원이라고 치더라도 평택 고덕신도시의 집을 사겠느냐,
아직도 막 산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공급 다 소화할 만큼 많아요? 아니죠. 대부분은 단기직이라서 오피스텔 근처 높으신 임직원들은요, 자차 타고 출퇴근하겠죠, 서울에서. 뻔한 걸 가지고. 장기적 고용창출효과가 얼마나 나오느냐. 고용창출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고덕이 도시가 다 조성이 됐는데도 계속 거기서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조금이나마 리모델링이나 뭐나 그 인테리어나 뭐 하는 건축으로 살아남을 거야.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다요? 아니죠. 고용창출효과는 쭉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아직까지야 괜찮은 거지. 삼성 사람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죠? 협력업체 쪽에서도 평택 쪽으로 거기서 내가 알을 바꿔서 평생 일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협력업체 쪽에서 얼마나 되시겠냐. 뭐 거기서 사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남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남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 일하는 직원들은 나 평택에 뼈를 묻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남겠어요? 얼마나? 해제되면 뭐예요? 지금 그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주, 안성, 동두천, 양주.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안 된 지역들도 떨어지고 있는데 하락기 때 해제된 지역들이 어떻게 느껴져요? 상승기 때야 풍선 효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통했지만요. 하락기 때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역이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 여기는 개박살 났으니까 해제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겠죠. 가뜩이나 대출도 안 나오는데 LTV 조금 더 풀어봤자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어차피 DSR 걸려있기 때문에 더 안 사고. 그러면은 그런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계속 쭉 미분양이 많아서 미분양 관리 지역을 한다. 이게 왜 도움이 안 되게요? 저 지역은 미분양이 많아서 개박살 났구나. 보통 그런 심리는 가지니까 혜택을 주더라도. 그래서 미분양 관리 지역은 쭉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진짜 미친 심리였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미분양 관리 지역까지 들어가서 다 미분양 해소하고 그 정도까지 됐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해소하려고 뭘 만든 거예요? 2030 패닉 바잉이란 말을 만든 거예요. 언론 뒤에서 조정하는 건설사들한테 놀아난 거다, 2030들이. 그래서 보면 어때요? 평택 185건, 과천 2건, 2배 이상 오르죠. 99.9%. 99.9% 언제인지는 이야기 안 했죠. 저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오를 거예요. 언젠가 오르는데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를 정도 되면요. 그때는 아마도 짜장면 값이 한 5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5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 할 때쯤. 그 정도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가격상으로는 지금보다 2배 오르지만 가치상으로는 지금보다 떨어져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 2823년쯤엔 그렇게 오르지 않을까요? 내 생에는 못 보겠지만. 보면 어때요? 평택시의 거래량 조금 더 늘었죠. 9월 208건, 그 전에 285건. 요거 이제 신고만 남았는데요. 잘하면 8월은 넘어설 수 있어도 7월은 넘어서기 쉽지 않다. 그런데요, 그 전에 보면 어때요? 684건에서 400건대 떨어지다가 윤석열 대통령 기대감 하다가 쭉 떨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기대감이 생겼을 때 왜 지방으로 몰려가느냐. 기대감이 생겼는데 뭐라도 사야 되는데 서울은 비싸니까, 중심부는 비싸니까,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서 사는 거죠. 하지만 그 시기에 항상 지방은 빠진다. 그래서 원래 노도강 뜨면은 끝물인데 이번에 코로나 같은 거 터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랐던 거지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원래 그 시기가 끝물이다. 왜? 중심부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빠져서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는 건 중심부에 거품이 엄청 많이 쌓였다는 거고, 그러면 중심부부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원래. 자, 매매가격지수. 어우, 곤두박질 치고 있죠. 언제 올랐어요? 이렇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쭉 이 모양 이꼴이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네 쭉 올라가자 했다가 쭉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심리가 요거까지 더 덧붙여졌으니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고 얼마나 더 많이 떨어져야 되겠느냐. 상식적으로. 전세가격지수도 이제 슬금슬금 빠지고 있죠. 수요가 많다면서요. 삼성 수요들 다 들어온다면서요. 공장 더 확장해서 더 들어온다면서요. 왜 안 들어와요, 수요는? 매매 수급 동향도 역시 꾸준히 빠지고 있다. 부천, 안산, 시흥, 광명, 화성, 오산, 평택이 들어가 있는 이 지역은 이제 80.7까지 떨어졌다. 경기 전체보다도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매물은요? 엄청 늘어나고 있죠. 자, 이 시기에, 특히 이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기 봅시다. 거래량 많아지고 심리 막 조장해가지고 사야 돼 하고 있는데 팔려고 엄청나게 내놨죠. 거래량 늘었는데 매물은 더 빨리 늘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심리 생길 때 당신한테 빨리 팔아치우고 튀려고. 그런데 그거에 낚여서 조금 거래량 올려서 산 사람들이요, 완전히 제대로 물린 거죠. 전세 매물 쭉 최근에 빨리 늘어나고 있죠. 월세도 많이 늘었다. 어디서 뭐가 공급 부족이고 뭐가 대란이냐. 풍선 효과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 자, 갭투기 엄청 많이 들어갔죠. 외곽이니까 이제 외곽은 된다. 아니, 중심부가 멈췄는데 외곽이 뜬다는 말을 믿는 게 말이에요?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중심부가 멈췄는데 외곽 뜬다 해가지고 말 듣고 들어간 사람들 항상 물렸다.
지금도 코로나 말기 때 이제 집값이 빠지는 시기에서도 중심부는 잘 안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잘 안 올라가고 있는데 왜가 뭐 강원도니 안성이니 뭐 이런 데 들어갔던 것처럼 평택도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대로 물린 거지. 아직 많이 빠져야 되죠. 거래량 많은 아파트들 가격대 어때요? 다 저가 갭투기만 들어간 거다. 어디가 떠요? 고덕이 떠요? 그런 게 아니죠. 저가 갭투기만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올라가고 있느냐? 이만큼 올랐다 이만큼 떨어지죠. 여기는 쭉 떨어지고 있고 여기는 좀 오르고 있네요. 그래봤자 이 모양이죠. 전세가 띄워가지고 띄우고 있는 건데 지금 전세가가 멈췄죠. 전세가 하락폭을 어느 정도 안 떨어지게 막는 것도 얘네들이다. 왜냐면 이 정도는 저가 전세이기 때문에 굳이 대출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부담도 덜하고 사실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았더라도 죽을 만큼 부담되진 않는다. 그런데 전세가 5억, 6억, 7억까지 올라가 봐요. 그런 데서는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쪽부터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게 영향이 가서 여기까지 결국엔 떨어질 거다. 거래 현황 와 찍찍찍찍하고 4억 하나 떴네요. 그렇다는 거는 이 직거래들은 다운 거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이 정도 분양 받아서 다운 거래 양도세를 안 내려고 수책 부린 거고 요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운 거래 안 한 요런 데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고 매물 호가는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요것도 호가랑 비교해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얘가 정상 거래죠. 실질적으로 정상화된 가격에서는 비정상 거래지만 요게 다 직거래가 다운 거래 쪽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요 호가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 겨우 팔아먹었다. 전세는 멈췄죠? 여기 계속 아직 올라가고 있네요. 이런 데는 올라가고 있는 거다. 동삭동 평택 센트럴 잘 쭉 빠지고 있죠. 중간 가격 정도 가격만 올라가더라도 빠지고 있죠. 저가만 저렇게 불붙은 거죠. 보면 5억 9천에서 5억 1천까지 떨어졌고 여기도 7억 5천에서 6억 7천까지 호가가 떨어졌고 실거래가도 이 정도 나왔는데 실거래가보다 낮은 호가로 내놔도 팔리지 않고 있다. 전세 가격 역시 빠지고 있죠. 여기도 조금 빠지다가 튀는 거래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빠질 겁니다. 입주 공급 부족 아니죠? 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예전보다 공급 줄었죠? 그런데 왜 가격이 떨어져요? 공급은 핵심이 아니니까. 분양도 엄청 많습니다. 당첨만 돼도 돈 번대요. 당첨만 돼도 돈 버는 건 없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더 안 떨어진다고 상정해서 분양가가 지금보다 저렴하게 나오니까 당첨만 돼도 돈 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거 없죠? 당첨만 돼도 돈 버는 게 아니라 당첨돼서 그거를 이익을 남기고 팔아야 돈 버는 거지. 화양지구 분양이 시작됐는데 홍보하고 있죠. 최대 도시개발사업 화양지구 공급 폭탄이죠. 미니 신도시급 단지가 들어오는데 왜 평택은 계속 오른다고 하냐. 그런데 미래 가치가 높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공급이 들어오면은 공급이 들어오는 만큼 개발이 돼서 올라가는 거고 공급이 안 들어오면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늘 그것은 다 거짓이었다. 결론 뭐예요? 지금 외곽지역은 생존을 생각해야 될 때다. 지금 보면은 외곽이면 외곽일수록 지역 소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평택은 뭐 소멸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뭐 삼성 있고 LG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집약은 되겠죠. 집약은 되더라도 지금 가격은 비정상적인 가격이고 그러니 오히려 지금 저가 갭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대로 물리는 거다. 저기까지만 딱 올라가다 왜 멈췄을까요? 더 올라가면은 저가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갭투기는 왜 해요? 시세 차익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더 시세 차익 보면 큰일 나는 시간이 됐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시세 차익을 못 보면은 왜 해요? 세금만 내지. 그런데 지금 멍청하게 당하고 있는 거죠. 저가 갭투기가 많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가격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죠. 그만큼 거품 많이 낀 곳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외곽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